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새마을 모자를 좀 쓰고 다니시고. 러닝에다가 막 글씨를 앞뒤로 써갖고 집게 하나 가지고 검은 봉다리 하나 가지고 그러고 걸어다니신 거예요. 뭐죠? 등장했다 하면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끄는 할아버지. 참 희한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함부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옷에 여러 가지 글귀가 써 있네요. 또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무성한 소문들만 남긴 채 마을을 떠도는 그는 누구일까? 이상한 복장으로 다니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전북 장수군. 이상한 사람처럼 봤죠. 장날 위주로 많이 나오시죠. 장계에 또 장날이 있잖아요. 아마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작진은 제보자들의 이야기대로 5일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단한 양반이면 그런 양반 없어. 좀 쉬어야지. 그 양반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누가 하란다고 하지도 못해 그거. 돈 줘도 못이여. 어머님도 아세요? 예, 잘 알죠. 권호석 씨? 성함이 권호석 씨예요? 아우 굉장히 호인이시죠. 모르는 사람 아무 없어요. 상인분들은 전부 칭찬 일색인데. 그러게 누군지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어떤 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알아. 이거지. 청소. 네? 쓰레기 청소. 그리고 마음이 곱잖아요. 상 춥나 더우나 그 주스로 댕기잖아.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 월급 준 줄 알았어 나는. 딴 냉구에다 앞뒤로 써갖고 다녀. 맞아. 담배꽁초를 줍시다. 맨날 장날 되고 어디서 사람 많이 모이면 항상 우리 집에는 1, 2년 한 게 아니야. 뭐예요 그게? 2, 30년. 와.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주인공의 이름은 권호석 씨. 그는 이미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안 나오죠. 요새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네요 그나마. 저희도 궁금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췄다는 권호석 할아버지.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그를 봤다는 상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봤거든. 내가 순창 장수 갔다 오면서 저쪽에서 나오시더라고. 저쪽에 큰 도로로 나오서 그때 그래도 살아계시구나 그랬지. 빗속에서 홀로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한 남자. 저기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과 비슷한데요. 네, 맞아요. 러닝 셔츠네요, 러닝 셔츠. 네. 예, 맞죠. 글 써져 있고요. 네. 혹시 저분 아닙니까? 과연 애타게 찾아 헤매던 사람이 맞을까?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권호석 할아버지 되세요? 아닙니다. 뭐요? 아니라고요? 저는 그 환경 지킴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이 활동했던 사람. 아 이거 혹시 그 옷차림은 왜 이렇게 입고 계신 거예요? 권호석 씨가 평상시 이런 옷차림으로 쓰레기 주우면서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도 좀 따를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입고 다닙니다. 결국 만나지 못한 권호석 할아버지.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진짜.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할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뭘까요? 번발도 그렇고 글자도 그렇고. 저 새마을 모자 아닙니까? 맞아요. 눈만 오면 버스가 끊긴다는 이 마을에 권효석 씨가 살고 있다. 방송 장면이죠? 예, 유명한 안녕하십니까. 분인가 봐요. 우와.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 아주 특이해 보입니다. 남이 보고 버리지 말고 질서 잘 지키라고 써서 여러 사람이 보면 눈에 잘 띄게끔 그러고 다니요.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자 다양한 글귀를 쓴 속옷을 입고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답니다. 아 진짜 러닝 셔츠에 담배꽁초 자연을 사랑하자 얘기가 써져 있네요. 별명도 많이 얻었을 텐데요. 꼬마든 전부 쓰레기통 아저씨라고 많이 그러고요. 거리의 천사 뭐 별명이 많아요. 올림픽, 엑스포, 뭐 전국체전 큰 행사는 안 간 데 없이 다 방방곡곡 다 다니죠. 그는 왜 50년 넘게 쓰레기를 줍고 다닌 걸까? 57년이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오랫동안 활동하셨네요.
오랜 시간 권호석 할아버지의 발이 되어주었던 버스기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이 도로 상태가 약했던 거예요. 이 겨울에 특히나 여기는 눈이 많이 오고 저 고바위 지고 저 구불구불하고 음달진 데는 차가 다닐 수가 없어. 미끄러서. 그러니까 지게에다가 저 흙을 파질머지고 그 미끄러운 데를 흙으로 뿌려줬어요. 최초에 그렇게부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도로가 포장이 되니까 또 군에서 제설 작업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본 게 후에는 쓰레기를 주소로 다니신 거예요. 쓰레기를. 정말 대단하십니다. 버스기사의 소개로 권호석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제작진.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권호석 할아버지 뵙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그만 찍어. 네. 하마를 가지 마. 우리 집 도둑이 들어갔고 난 아저씨 옷이랑 다 가져갔어. 없어. 아이고. 도둑이요?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인데요. 예,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제작진에게 꼭 할 말이 있다며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장수 이 석밭들마에 들어온 2005년 들어온 하영택이라고 합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은 걸까? 아버지 같은 온화한 미소예요. 그리고 따뜻함이에요. 그분의 따뜻한 음성, 따뜻한 표정, 그거에 매료돼요. 어떤 투정도, 어떤 뭐 불평도 다 받아들이고 진짜 노인이지만 어른이신 분이었어요. 이 귀농귀촌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이 많죠. 근데 그분은 달랐어요. 그분은 정말 이 농촌은 유지 보존돼야 되고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누군가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셨고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귀촌을 한 지 20년 차에 접어든 하영택 씨는 마을의 이장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귀촌에 성공하셨네요. 그는 이장을 하면서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권호석 어르신 내가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라, 마을을 잘 지켜라, 재밌게 마을을 꾸려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호석 할아버지와 70여 년간 같은 마을에서 함께 해온 송영군 씨. 그가 바라본 할아버지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탕이나 상금을 받아도 자기가 안 써요. 주어 그 어려운 데 쓰라고. 가정생활이 뭐 넉넉하냐 하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분 가정이 이렇게 뭐 넉넉하들 못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와. 수십 년 동안 기부한 곳도 여러 곳. 정말 말 그대로 천사네요. 대단하시네요. 예. 할아버지의 기부처 중 한 곳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와중에 장학금까지 기부하셨나 봐요. 대단하시네요. 학생들이 기억하는 권호석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입학식 때도 뵀었고 그때 학교 오셔서 장학금을 주셨어요. 저는 감사했죠. 왜냐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라는 취지에서 주신 거잖아요. 저의 가능성을 보고 그런 장학금을 주신 거니까 그만큼 더 노력해야겠다.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 20년 전부터 백화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할아버지. 이런 선행은 전부 쓰레기 줍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초아읍 봉사 대상을 이렇게 시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회봉사 부문에서 그 상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장학금으로 기타를 하셨는데 그게 저희 백화고등학교였습니다. 53명 학생에게 1,610만 원을 이렇게 그 지급을 한 걸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우와.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부를 이어갔다는데요. 초등학교조차 나오지 못한 그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장학금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열심히 배워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단지 본인은 이렇게 쓰레기 줍는 일을 한다고는 하시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하지 못했던 그 영역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제 휴지가 보이면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줍네요. 여기 고향들보다 많으면 같이 또 못하고 또 오고 아쉽고 함부로 했으면 좋은데. 권우석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두 사람. 그들은 왜 그를 기록하기 시작했을까? 근데 누구나 휴지는 좋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아요. 남이 생각할 때 아주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건데 56년 동안 이렇게 윤관승이 있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할아버지의 삶은 고독했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하다, 뭐 저렇게까지 살 필요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또 안 좋게 보려고 하는 시기 질투 이런 얘기까지도 흔들림 없이 봉사를 많이 하셨대요. 그의 일기 속엔 그동안 겪었던 고통의 세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걸 주우려니까 손을 밟았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없으면 너는 굶어 죽는다.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도 쓰레기를 줍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한때 얼마나 이 사회가 모두 깨끗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 사람이 보고 한 사람이라도 말보다도 한 가지라도 실천 생활하는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덕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밝은 삶, 희망 있는 삶을 이야. 몸이 조금 좋지는 않으셨어요. 입술이 다 불어터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제 느낌이 어떤 싸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신가?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 아프면 안 돼. 네? 많이 연로해지셨네요. 네, 아유. 전립선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시작한 권우석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은 그의 쾌유를 바라며 고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머구야! 이제 세대수 권우석 씨가 병원에 쓴 게 하루빨리 건강하게 집으로 오게 도와주십소서.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권우석 할아버지를 생각했나 봅니다. 이웃들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 권우석 할아버지는 병마를 이겨내고 쓰레기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냥 그래도 크게 가족들이나 주변에 피해 안 주고 이제 이렇게 가셨어요. 가셨습니다. 네? 아니, 가셨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병마에서 이겼다고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힘들게 투석 받으시고 조금 더 살아서 그 목적은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봉사할 게 많은데 하고 싶은데 이걸 참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고 내 의지대로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외로워하셨고 정말 악착같이 살고 싶어 했어요. 지난 3월 28일 거리의 천사라 불렸던 권우석 할아버지는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제 우리 어르신인데 그냥 떠나기에 보내기 너무 아쉬워서 어르신의 뜻을 좀 우리가 기리고 유지를 좀 받드는 어떤 묵념 잠깐 1분 동안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이들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할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 휴지를 줍는 권우석 선생님의 그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 재능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균등하게 본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면 그게 곧 선생님의 그 가치를 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권우석 할아버지. 가족들에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렇다고 소홀한 것도 아니었어요. 집안일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집안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물론 어머니가 더 많이 고생을 하셨죠. 어머니가 아무래도 아버님이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와서 한마디라도 좀 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이제 무뚝뚝하고 말을 잘 안 하니까 100점짜리는 아니죠. 남들은 막 일을 해서 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뺑뺑 어쩌고 처음에 좀 불만이 있었어요. 예, 속으로 이제 배가 많이 나요. 나기는 나던데 좀 이해를 해야죠. 권우성 씨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행동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았답니다. 그 당시에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아버지하고 마주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뜨겁고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마음이 없어졌죠. 소리 들으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덧 아버지의 나이와 가까워지고 그를 이해하게 된 아들. 오성 씨가 바라본 아버지의 삶의 궤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버지가 물론 가족들도 잘 돌아보시고 자녀들을 잘 건사도 하셨지만 나라를 향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어떤 인류애라고 할까요? 또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떠난 지 한 달째 되던 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뜻이에요? 작품인데요. 작품. 권우석 할아버지처럼 각자의 소망을 적었다고 합니다. 아하, 런닝에다가 버리지 않는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립니다. 아유, 좋은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 대단해요. 이야, 이 선한 영향력이네요. 그러니까요. 그가 했던 것처럼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이라도 그분이 평소에 했던 거를 좀 잘 따라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헌정이죠. 네. 권우석 할아버지가 후세에 보여주고자 했던 세상은 무엇일까? 내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 사회가 좀 밝아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서로 헐뜯지 말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살자고 저는 그게 바람이에요. 언젠가는 평화 통일에 대해서 그냥 서로 웃어먹고 사는 그런 날, 많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아무리 못 배우고 가지가지 했어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